꽤 오래전 가족이 없는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대방 남성이 정말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주인공은 좋아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가족들, 그것도 대가족이 나타나 당황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며 가족들과 잘 지내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결국 주인공은 삶 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드라마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가족 나름 아니겠어요? 전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왜 그렇게 시댁 식구가 없는 남성을 찾았는지 100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말은 모두 싫고 진눈깨비로 나는 이거저만 이런 게 아니죠. 오늘은 지겹고 식상한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제 동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이든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죠. 제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깨달은 건 초등학생 때였어요. 제 특별한 능력은 절대 미각이에요.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이 느껴져서 홍시맛이라고 말해요. 했다 해도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장금처럼 음식을 한 입 먹으면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눈앞에 그려지더군요.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 안에서 느껴지는 다채롭고 조화로운 맛을 느끼는 게 좋아서 미식가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재능도 있었죠.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그 음식의 맛을 상상하고 그 맛을 재현하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순대국밥집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일단 해체가 순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순대는 쫄깃하고 다양한 소스와 잘 어울려서요. 어울리고 무난하면서 순대만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뜨끈한 국물 한 입과 국물 안에 있는 순대와 고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싹 찍어 먹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국물을 먹으면 순대의 부드러움이 너무 좋아서 전 그렇게 순대국밥집을 차리게 됐어요.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주문한 건데요. 일반 국밥 시킨 건데요. 이 양이 일반 국밥 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저희는 음식의 양을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이왕이면 드시러 오는 손님이 기분 좋게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드릴게요. 푸짐한 양을 대접하려면 예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넣어야 해요. 음식이나 돈을 얹으려 하면 안 돼요. 제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얍소, 얍은를 쓰거나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결국 그게 모두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알았지? 네, 엄마. 명심할게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사를 할 때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정성을 다해야 하고 양도 풍성하게 해야 해요. 먹는 손님들이 만족하게 배를 둘 수 있도록 장사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피곤한 젊은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아, 저희 사장님, 지금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시원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 모습을 쳐다보며 음식을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습기가 없는 사람이냐고 생각하며 순대국을 푸짐하게 내어주셨습니다. 배가 정말 고픈 것 같아서 따뜻한 국밥을 마시듯이 먹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쫄쫄거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직업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옷도 밝은 색이나 누런색이었고 팔과 손이 햇빛에 질리게 탔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젊은 청년인 것 같아서 생각하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저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장님, 저 지금 복장이나 외모로도 위로 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간식을 드리러 올까요? 안 되겠어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으러 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안 전달하겠어요.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반드시 드리러 올게요. 젊은 청년이 눈물을 훔쳐 떠오르면서 말했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돈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먹으러 오세요. 그랬더니 청년은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밥을 먹었어요. 먹더라고요. 전 외상 장부도 쓰지 않고 이 청년에게 무한정으로 순댓국을 대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추김치 엄청 시원하네요. 아, 얼마 전에 속이 꽉 찬 배추를 샀거든. 마침 알맞게 익어서 우리 젊은이께 꺼내준 거야. 어때? 맛있어요? 적당히 익었고 양념이 새지 않아서 순댓국에 가는 손님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내일부터 손님들에게 내야겠다. 3주 가까이 같은 시간에 찾아와 순댓국을 먹고 간 젊은 청년은 어느 날부터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돈도 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괘씸함보다. 혹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밥은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청년이 잊혀져 갈 때쯤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게만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장이기도 하지만 남자 아내이기도 해요. 그 말은 제가 며느리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잊었지 않았어. 요즘 세상이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우리 시댁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 진짜 또 왜 그래? 내려가면 잘 할 거면서. 당신의 조상님이 아니면 바로 시댁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많이 하는 것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아요. 전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해서 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많이 부쳐야 맛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음식량을 많이 해야 한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는 음식들을 제사를 한 이유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려올 수 없다고 하는군요.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사 때마다 혼자 그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하지 너도 올라가자마자 식당 나가봐야 할 텐데 처음도 아니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은 이 남자 중 첫째예요. 손귀한 집의 장남입니다. 시누이는 결혼에 관심이 없다며 일찍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의 남동생 서방님은 2년 전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주 골 때릴 정도네요. 나름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온 셰프라서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도 아니고 음식점이 안 무르면서 몇 달마다 메뉴와 간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조를 보고 근본 없는 음식을 한다며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난 괜찮은데 당신 그 임신한 거 아니야? 임신은 아니야. 아, 진짜 보고 있으면 둘이 쌍으로 꼴값입니다. 동생이 냄새 난다는 말은 바로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매일 순대면이나 머리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를 계속 다루니까 돼지 냄새가 난다며 그렇게 눈치를 줘요. 형제 중간에 한 번 더 쉬는 시간에 씻어야 하는데 누린내가 잘 빠지지 않네요. 등산은 이번에 또 메뉴가 바뀌었더라고 하던데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 트렌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알아. 요즘 유행 맞아. 아, 나도 참 쉬운 단어 써야겠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영어가 입에 붙어서 아무튼 요즘 유행은 큰 공간에서 커피와 빵 음식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같이 땅값이 싼 곳에 건물 하나 세웠어요. 오픈하면 형님도 차 한 잔 드시러 오세요. 그리고 그때 오실 때는 식당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오세요. 이번에도 사돈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 결국 새로 오픈하는 카페를 자랑하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 시댁으로 내려온 거예요. 평소에 제사든 뭐든 시댁에 일이 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치는 동소가 가끔만 나면 꼭 얄미운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아요.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동서는 부모님 돈으로 이 장사했다가 저 장사했다가 그러고 있어요. 아마 저 파주에 세운 건물도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세운 걸겠죠. 외국에서 요리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왜 하는 요리마다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높아서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다가 아마 난리 개지랄을 떱니다. 형님처럼 장성도 없이 대충 오래 끓여서 내는 음식이랑 제가 하는 음식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정식으로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나 빼거리던가 세상에 쉬운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매 순대국을 끓이는 게 얼마나 고생인데 치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매일 큰 소리만 칩니다. 이런 싸가지랑 같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저 혼자 다 하는 게 훨씬 속 편해요. 또 한 번은 제사까지 다 지내고 치우고 있는데 서방님이 나타났더라고요. 밤 11시가 다 돼도 인사도 안 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콧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 고생은 무슨, 형님이 다 했는데. 형님은 원래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저처럼 하나의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님은 큰 솥에 음식을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음식을 준비하고 많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죠? 형님,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음식을 하면 동물들이 먹는 양식이 될까 걱정돼요. 순대국은 그냥 고기와 순대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누구나 순대국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겠죠. 질 좋은 순대와 고기를 골라서 함께 사용하세요. 노린내가 나지 않도록 육수에 한약재와 채소를 넣고 12시간 이상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데 요리를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도 유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 음식의 정성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또한 자신이 만든 음식만을 자랑하며 다른 음식은 무시하는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모든 음식의 재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본인이 만드는 음식에라도 최상급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그타르트라는 빵인데 엄청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이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없어요. 형님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건가요? 이번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달걀이 많이 들어간 빵은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에그타르트는 달걀이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형님이 이렇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드시고 제가 포르투갈 본토에서 에그타르트를 배운 분이 우리 가게 옆집에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르겠네요. 상관없어요. 혹시 작은 선물 하나라도 가져가면 엄청난 선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걸로 시부모님을 정신없게 만들어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요. 저 정도는 제가 사올 수 있는 거고 제사 음식을 차렸다는 건 없는데 다 끝나서야 저런 빵으로 입을 막으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거니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웬일로 제삿날에 일찍 내려왔더니 서방님이 결혼 후로 처음으로 제가 음식을 같이 만든 날이었어요. 입으로만 참견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요리학교 다녔다는 게 맞는 게 칼질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잡채를 버무릴 차린 거예요. 형님,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차려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잡채는 형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해파리 냉채는 제가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아, 알았어. 그래, 칼질이라도 한 게 어디냐 생각하며 잡채를 마무리했고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식사할 때였죠. 왜 그러지? 여기 국간장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해파리 냉채를 먹는데 맛이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해파리 냉채 특유의 노란빛이 돌지도 않고요. 뭐? 그렇지, 아이 첫째야. 오늘따라 해파리 냉채가 쓴맛이 나는구나. 제가 다시 올게요, 어머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간장을 구분해야죠. 아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동서가 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칼질만 하고 간이나 양념은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다 했으면서, 왜 제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셰프인데 간장 구분도 못할 줄 아세요? 제가 형님처럼 매일 근본 없이 순대국만 끓이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구분해야 해요. 형님이 한 입 먹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주고받는 게 좋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잠시만요. 호미, 가지러 가야지. 요즘 같이 대인배로 사는 이야기는 아주 듀스프레스 되는 삶의 일부인 것 같아. 있더라고요. 형님지 시작했어요. 뭐야? 형님이 몰래 간장 바꿰치기 한 거잖아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도 음식하느라 바빴는데 그런 짓 다 정신이 어딨어? 동서가 멍청하게 구분 못 해놓고. 아,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멍청해. 멍청한 건 형님이겠죠.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그렇게 멋도 없는 순대국이나 팔고 있겠어? 동서야, 정신 좀 차려. 모든 사람들이 동서처럼 그렇게 야비하지 않아? 지난 제사 때 동서야말로 양념통 뚜껑 다 받고 나서야 진짜 제맛이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그때 한 짓이 있었으니까 나도 비슷한 식으로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안? 그래. 지난 제사 때였어요. 그날도 조금 일찍 내려온 동생은 주방에 와서 뭘 꼼지락거리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칼도 안 가지고 와서 칼질도 힘들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형님 편하게 제가 양념통을 다 정리했어요. 고마워.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말고. 양념통 정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 시어머니가 헷갈리지 않게 통마다 양념 재료 이름을 다 써놨는데 그걸 다. 뚜껑을 전부 덮어 놓은 거예요. 조미료가 얼핏 보기에 똑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설탕, 소금, 미원, 이슈가 등 하얀 가루가 좀 많나요? 근데 이제는 여우와 같은 게 제가 이것을 구분도 못할 줄 알고 이렇게 엉성하게 뚜껑을 덮어 놓은 거 있어요.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더 뜨겁거든요. 스스로를 바보처럼 간장도 못 구분해 놓고.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여기 어딜 가서 요리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돈으로 외국에 가서 놀다 온 것이 낫겠어요. 진짜 부끄럽지 않니? 자신을 가르친 스승이 참 당혹스러워하겠다. 네가 제자로서 따르라고 말하지 않겠어. 전 한국어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놓고 보면 동선조차 조미료를 구별하기 못하는 아마추어 요리사야. 아마 모든 말 다 했어요. 당신 그만하시길. 당신도 그만하시길. 형수님 죄송해요. 우리 먼저 가볼게요. 차로 빨리 여보. 어떻게 해도 재수씨 당황하게 하지 말아야지. 가족들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운전이나 해. 당신 조사님께 제사상 차려주는 것도 있으니 감사해 말해야지. 그런 식으로 소란이 벌어지고 한동안 시댁에 내려갈 일은 없었어요. 시댁에 내려가 동서를 만나도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께서는 한숨을 쉬셨지만 어떻게 그러하겠습니까? 동서랑 말도 섞기 싫은데요. 시부모님도 제와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꼴도 보기 싫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할 법도 한데, 아휴. 며느리들의 노동력이 그렇게 좋은지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남편에게 시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늘 하던 대로 국밥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난히 손님이 다른 날에 비해 많았던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정신은 없었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표정을 보니 힘들다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날 팔아야 했던 양을 다 팔기 위해 바닥까지 긁어내고 밑반찬까지 동이나 당장 다음날 나가야 하는 반찬까지 다 만들어 두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앞에 딱 봐도 좋고 비싸 보이는 벤츠 한 대가 정차하는 걸 보았어요. 가게 바로 앞에 차를 세워서 짜증이 났지만 장사가 끝난 시간이었기에 아, 그래. 이해해야겠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젊은이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 제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들어오고 계시죠. 오늘 장사 다 끝났어요. 건정혜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제가 건정혜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글쎄요. 사람 기억을 잘 못해서. 혹시 우리 가게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 밤마다 사장님 가게에 와서 순댓국을 먹고 가던 그 청년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순댓국 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 이제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하긴 뭐예요?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다니 마음이 놓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장님께서 제게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전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반가웠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곤 해요. 사실
2000년을 많이 생각해왔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닌다는 거, 그때 준비했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밥값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성에서 다시 돌아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자리를 안내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지만 오늘 손님이 많이 찾아와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새로 끓이고 있는 중이니까요.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요. 제가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죠. 흘러간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전날 만났다 헤어졌던 사람인 것처럼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영진아, 조심히 들어가.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집 바로 앞이라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려. 다음에 또 만나자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궁금한 건 못 참는 남편의 질문. 폭탄이 떨어졌다. 버금도구였는데 누군데 그렇게 집에 오면 생각도 못했는데 얘기하고 있는 건지. 왜 예전에 매일 저녁에 순댓국을 먹고 다니던 청년이 생각이 나. 당신이 돈도 안 받고 국밥을 대접해줬던 그 사람. 저렇게 번듯하게 자란 모습으로 찾아온 게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니 그때는 8,000원이라도 주려고 돈이 없었는데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 만큼 성공한 거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웃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더 빨리 대답하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있더니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질투와 시샘을 많이 하는 남편을 달래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청년이 아니 영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댁의 제사를 명절에만 지내기로 정리했어요. 시아버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애들이 올 때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겹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님의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막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저는 얌전히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남편도 은근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던 눈치를 살려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두 번째, 국밥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첫째, 맛은 결코 변하면 안 돼요. 맛이 변하면 손님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부분이라고요. 소문 손님들이 맛이 변해서 오지 않을 거예요.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하는 건 괜찮지만 맛을 없애면 안 돼요. 알겠지요, 엄마. 두 번째, 양을 줄인다 해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아야 해요. 손님이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랍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결코 양을 줄여서는 안 돼요. 저희 가게는 명성이 있으니 아들이 이을 때 이 사항에 신경 써야 해요. 좋아졌다는 소문 들리면 안 되지.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에휴, 오냐.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청담동의 한 한식당,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오랜만에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면접이라도 보러 왔나 봐요. 언어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형님, 정신 차리세요.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죠. 아, 맞다. 저 아래 골목 구석에 순대국집 있던데, 거기 가서 순대국이나 드세요. 그것도 나름 시장 조사잖아요. 아 진짜 만나자마자 그렇게 꼴값을 떨어요. 어디 얼마나 더 헛소리를 하는지 지켜보자 하는데 옆에 같이 있던 직원이 말리네요. 대표님 면접 보러 가셔야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 올라가지 절 보고 대표라고 하니 동서 눈이 커다래지면서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네요. 어디에 대표님이 처음 보나 참나 지금 누가 대표라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순대국을 파는 아줌마라고 무슨 이런 촌스럽고 냄새나는 여자 같아. 저의 대표님 앞에서 말 가려서 하세요. 대표님 여자 누구입니까?
꼴에 CF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자고 해. 이젠 다 말했어. 근본도 없이 국물에 고기 둥둥 띄운 음식을 파는 주제에 나처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저희 가게에서 계속 소란 피우면 내쫓을 거니 조용히 해야 해.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으면 여기서 음식 먹고 더 공부해야 해. 나는 이만 빠져야 해. 동서가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면접장을 위해 왔어. 이야기가 무슨 소린지요? 우리 국밥 청년 영진이가 오랜만에 제 가게를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그 날로 돌아가 보죠. 이번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사실 저도 사장님처럼 지냈어요. 음식에 관심이 많았으나 사장님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요리를 잘하는 분을 고용하여 멋진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자 꿈을 꾸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을 버텨내는 게 중요했죠. 그런 상황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맛있고 구수한 냄새가 나서 냄새를 따라가 보니 사장님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는 다음날 막노동에 가기 위한 차비만 있었고 앞날이 걱정스러웠지만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어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컸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그래서 염치 없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가게에 들어갔죠. 염치가 없었다고 해도 정말 잘한 일이에요. 첫 입맛이 어땠는지 묻자면 맛뿐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정성조차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맛도 훌륭했고 곡물뿐만 아니라 정갈하게 나온 반찬들까지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어서 순댓국만 팔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 길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장님께서는 가게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음식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물론 외국의 외식산업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치밀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드디어 사장님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너무 뿌듯했어요. 제 국밥 한 그릇이 한 청년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전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 것뿐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염치 없이 공짜로 먹는 순댓국 음식 값에 내려온다고 해놓고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찾아봐야지 한 게 드디어 오늘이 됐어요. 너무 느껴져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아,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와서 먹은 순댓국 값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두꺼운 봉투를 꺼내주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봐. 얼른 집어넣어. 너한테 돈 받으려고 그렇게 매일 순댓국 준 거 아니야? 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한 것만으로도 음식과 받은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얼른 집어넣어. 그럼 사장님, 그 제 부탁은 들어주실 거예요? 아, 그래. 뭐든지 들어주지. 뭔데? 제가 청담동에 한 식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곳에 CF로 사장님을 모시고 싶어요. 제 사장님의 요리 솜씨는 오직 저만이 아는데 그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한식을 세계화하는데 사장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들도 사장님이 만드시는 음식을 먹으면 한식에 반할 것 같아요. 맙소사, 이거 지금 제가 청담동 한식당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음식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야 하고 전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대답했고 그때부터 메뉴 구성부터 식당 인테리어, 홍보 등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청담동 한식당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저의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곳은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곳인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손님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들에게 순댓국집을 물려주었어요. 최근에는 아들이 박사였던 제가 절달같이 엄청 예민하다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만드는 순댓국을 정말 좋아하니까 더욱 그렇다고요. 고민이 많았던 국밥집 문제는 해결되자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새로 시작하는 한식당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순댓국밥집과 규모부터 다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총괄로 일을 보고하는 제가 아래에서 일할 셰프들을 구하고 있는 참이었죠.
직원들이 서류로 1차 합격자를 뽑고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도중 한 명이 있었어요. 동서했다. 다음으로 지원자가 들어오십시오. 여전히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서가 들어왔어요. 아, 저기, 자기소개해 주세요. 거기 이력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력서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전 얘기 미쳤나 싶었습니다. 지원자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죠. 한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한식만큼 쉬운 음식도 없죠. 한식이 쉽다고요? 비빔밥만 봐도 그렇잖아요. 재료 다 넣고 비비기만 하면 완성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음식인데 왜 지원자는 지금까지 한식당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죠? 경험이 없는데요. 세계에는 한식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굳이 한식을 선택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럼 이제 와서 한식당에서 일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식당의 위치가 청담동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대표는 그리 좋지 않아도요. 무슨 말이죠? 싸가지 진짜 전 흥분하려는 직원을 달래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식당이 CF를 지원한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식의 매력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고 쉽고 맛이 단순하다는 것이 한식의 매력이라고요. 네, 비빔밥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조리해서 마늘과 소금을 넣고 버무리면 끝입니다. 거기에 파와 넥타린을 올리면 매우 맛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럼 맛이 단순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매우면 매우 맵고 짜면 짜서 싱겁고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럼 지원자가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단순한 한식을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간장을 구별도 못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표를 앞시고 지원자를 무시하는 건가요? 모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는 거예요. 보니 그때 진짜 간장을 구별하지 못했나 봐요. 뭐야, 말 다 했어. 우리 대표님 앞에서 마을 가서 하시죠. 그쪽은 지금 면접을 보러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요. 전 이쯤 하면 더러워서 안 한다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꼴모습이 궁금해서 한다고. 그래도 면접이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는 꼴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리고 확인할 사항 하나 있어요.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필수 서류인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여기 직원이 빼먹었겠죠. 여기서 바로 대학 졸업 증명할 수 있나요? 뭘 모르시나 보시나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서류는 다음 주까지 다시 보내드릴게요. 졸업을 못해서 증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입학은 해서 다닌 적은 있어야죠. 동서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 학교 출신 셰프가 동서 한 명만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동서는 여기 학교 출신도 아니잖아. 동서가 이 학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알아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문내지 않을게요. 순댓국이나 팔았던 여자가 이런 것에? 알게 뭘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어쩌겠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영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가 사기꾼이 되겠죠. 이력서로 여기저기 지원하고 일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운영한 음식점에 가짜 졸업장을 붙여놓고 장사한 것도 들었죠. 그렇다면 누가 근본 없는 요리를 했던 걸까요? 이런 사실들이 모두 저를 무시하려는 거겠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정식집을 문 닫히게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꾼의 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래도 칼질은 잘 하는데 어디서 배우셨죠? 한식당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나요? 양파를 자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태도도 불량한 데다가 이력 내용까지 위조를 한 이상 현장에서 소문이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대표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접까지 진행된다니요. 다른 곳이었다면 이미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자기 주장도 없이 도무지 모르시네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류의 대표 아래서 일한다면 배울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짜증나니까요. 우리 대표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어디서 익숙한 얼굴과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어요. 아 참나, 동서도 지원을 했네. 동서였어요. 어이 사람, 같은 학교를 나왔네요. 어머 그래 그럼 희철 씨하고 같이 학교 다닌 거 아니야? 나이도 비슷한데. 잠시만요. 이때 졸업했으면 저랑 같이 졸업한 건데 저희 동기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대표님. 동서라는 사람 졸업 증명서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아보니까 한 학기만 다녔고 그만뒀대요. 지금 동기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요리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바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전 그때 감이 딱 왔어요. 요것은 요리학교 나온 적도 없는데도 온 가족을 속였구나. 아니, 가족을 뭘로 받길래 이렇게 요망하게 속이고 다녔을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하는 음식을 보고 근본이 없다니, 단순한 음식인데 무슨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면접 날짜를 통보해 주세요. 예,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 것이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동서가 면접을 보게 된 건데 동서, 우리 희철 씨도 동서랑 같은 해에 입학했는데 오랜만에 동기 만나는 거예요. 인사해 만나서 반가워. 넌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우리 반은 앤드류 선생님이었어. 우리 선생님은 조지희였어. 조지희 선생님은 당시 조교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 혹시 조지 선생님한테 매일 밥 먹자고 연락하고 편지 쓰고 맛없는 도시락 준 사람이 혹시 너야? 이거 완전 웃기네. 아 그게 너였어. 희철 씨의 말에 동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당당하고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당황을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당시에 1학년 때 조교였던 조지 선생님한테 매일 도시락을 싸다 주는 동양인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 맛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맛도 없는 걸 싸줘서 그 선생님이 엄청 곤란해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같은 동양인이라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때 정말 곤란했죠. 결국 참다 폭발한 조지 선생님이 네가 매일 만들어낸 음식은 맛도 없고 요리에 근본도 없어.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게 학교의 수치야? 당장 그만두던가 더 열심히 노력해라고 했어요. 아주 큰 소리를 지른 후 그 학생은 사라지고 조지 선생님은 맛없는 도시락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지만 엄청 좋아하던 그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어요.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벌개졌던 동서는 금세 안정을 찾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니지 않은 학교를 쓴 건 아니야? 어쨌든 나도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이거든. 그렇다고 희철 씨처럼 졸업을 한 것은 아닌데 어디서 또 수작질이냐고. 동서가 있던 식당에 붙어있는 졸업장이 뭐냐고. 손님들이 바본 줄 아냐? 이미 동서가 사기꾼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SNS에 다 났다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 서비스도 별로고 맛도 없고 가격도 비싸는데 양은 적은데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다니기보다는 본인 음식점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때? 그랬으면서. 그래, 나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형님이 실력이 충분하면 입학도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식당의 대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줄을 잘못 섰어. 금방 망할 거야. 우리 대표님은 당신처럼 근본이 없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맛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입맛을 확인했어. 간장을 구별도 못하는 당신이 바로 근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아, 지금 음식점에 있는 그 가짜야? 졸업장부터 당장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잘못하면 학교에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지금 동기들 단톡방에서 난리 났다고 해요. 그 묵은본 통영인이 우리 학교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당장 학교에 알려야 해요. 어휴, 지금 독방이 불타고 있는데요.
그런 후진 학교도 대학 졸업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도 웃겨요. 그러고는 의자를 박차고 동서로 면접장을 떠났어요. 대체 대학 졸업장이 뭐길래 저렇게 집착했던 걸까요? 요리는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그런 요리 명성의 학교 타이틀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일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희철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있을 뻔했어요. 이제야 알 수 있어서 다행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우리 학교 졸업장을 이용하여 맛없는 음식을 팔았을 터이고 우리 학교 평판은 망가졌을 텐데 정말 다행이에요.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가 내 동생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요. 남편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충 끝을 봐준 뒤 도망가려는 거잖아요. 정말 인생에 대해 당당한 게 없어서 결국 도망가는 옵션을 택한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내 동생이 이혼하는 것을 생겼어. 아, 그게 웃겨? 아니야, 그냥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동서는 사실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게 오늘 나한테 들통났어.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야? 사기꾼인데. 동생이 돈 가지고 투자해서 다 날렸어. 아휴, 이놈은 절대로 이혼 못할 거야. 난리였는데, 아,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겠네. 근데 당신은 재수씨 사기꾼이거든.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서방님에게 잘 생각하라고 해야겠어. 동수와 서방님은 정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합에 이혼했어요. 소문이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동서의 유리 경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도 들었어. 서방님도 알게 됐다고요. 서방님은 유리 경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걱정해서 당장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가 실수를 많이 한 동서도 이런 이야기에 화를 내며 반응했다고 하는군요. 동서가 간장을 혼동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요리를 할 때 정신이 없으면 소금 대신 설탕을 넣는 등 여러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죠. 그렇지만 유학 경력이 뭐가 중요해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일 와서 미운 짓만 하는 동서 아줌마가 있어 되빠지겠어요. 챙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같은 사람은 미각이 일품이라서 특별하지 않을 테지만 그 분야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노력만 한다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뒀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동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아, 그리고 우리 한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어요. 가수가 공연 후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맛있다고 자신의 SNS에 게시해 대박이 나버렸거든요. 외국에서의 취재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도 외국인들에겐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음식을 먹고 맛있어 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도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근처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풀코스 요리로 모실 거예요. 그럼 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 인사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